우린 이미 지하실에 있어. 나 똥 마려워서 그냥 나가서 싸. 자연에선 그냥 나가서 싼다. 앉아서 싸면 돼. 간단히 말해 그냥 내려간다. 더 정확히는 나는 들린다. 이 테이프의 시작은 어때?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는 전쟁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절박하게 자기 군대의 플러그를 뽑아버린 거야.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전선에서 자기 군인들이 의존하는 바로 그 앱, 텔레그램을 금지시키기로 했어. 이게 바로 절박함의 모습이야. 러시아는 인터넷에 방화벽을 세우고 유튜브,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텔레그램까지 금지하고 있어. 지하철역에 들어갈 때 사람들 휴대폰의 검색 기록까지 검사할 정도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제 인터넷은 전선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속도가 제한되고 있고 크렘린은 자국 시민들을 속이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게. 러시아는 중국처럼 인터넷을 통제하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어. 푸틴이 겨냥한 앱들은 유튜브,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더 중요한 텔레그램이야. 푸틴은 이 상황을 나토와의 전쟁으로 몰고자 해. 그는 이 앱들이 서방, 나토 앱이라며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 금지한다고 주장해. 여기 러시아 의회 지도자가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 아마도 정보 보안이 미국과 나토 국가들 사이의 주요한 갈등 중 하나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마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걸 이해합니다. 저 역시 사람들이 읽는 제 텔레그램 채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입니다. 정보 보안과 관련된 위협들이 있고 아마도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스로 옮길 건가요? 아니면 이미 맥스에 있나요? 저는 이미 맥스에 있고 채널과 모든 업무 소통도 맥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서양 앱이 아니라 러시아 앱입니다. 창립자인 페렐 두로프는 러시아인이고 이 앱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텔레그램을 나토 앱이라 부르는 건 보드카를 미국 술이라 하는 것만큼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텔레그램은 단순히 뉴스를 얻으려는 민간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번 결정이 재앙이 된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스타링크 접속을 잃고 단 일주일 만에 텔레그램을 금지했습니다. 스타링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크라이나가 허가받지 않은 러시아 단말기들을 차단했고 러시아의 지휘 및 통제 체계가 마비되어 공격 작전이 취소됐습니다. 군대는 말 그대로 대안을 찾느라 허둥지둥했고 아직 스타링크 차단에서 회복도 못했는데 푸틴이 그들의 백업 통신 시스템마저 금지해버린 겁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2022년 이 월 이후로 줄곧 그랬습니다. 푸틴은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그날부터 자기 군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실제로 푸틴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틱톡 영상을 올리며 푸틴에게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RKM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콤 나드조르 그리고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등 높은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텔레그램 플랫폼은 우리가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적의 무인항공기와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적의 BPL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이 도구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심는 자는 폭풍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거나 쉬운지에 상관없이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 어려움 끝에 구축된 정보 교환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직접 구축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이 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들이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후 이제 푸틴의 대변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텔레그램에 의존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웃긴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군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 말을 텔레비전에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에서 텔레그램이 느려졌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군사 블로거들로부터 속도 저하와 차단 가능성이 특수 군사 작전 구역에서의 병력 조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크렘린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은 국방부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전방 통신이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 앱을 통해 보장된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상상하기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지금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러시아가 최전방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군인과 전쟁 블로거가 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영향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미트리 페스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군대가 적의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해 통신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타링크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군 생활에 필수적인 많은 물품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군인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 4년차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당국이 여전히 손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반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수도에서 파괴 공작원들이 장군 암살과 아이들을 위한 폭탄 설치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손님이든 적의 수도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고 심지어 농담 삼아 살아있는 방공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가 키예프에 갈 때마다 키스 켈로그 장군을 언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그 도시를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칼로그 장군을 살아있는 방공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러시아 군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는 이제 러시아가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들의 휴대폰, 개인적인 대화, 검색 기록까지 검사당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투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터넷이 임의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은 습격과 포격에 대한 보안 때문이라는 명목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가요? 친구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이 질문은 페스코우의 거짓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의 대변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러시아인들도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검사를 한다는 말,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 경찰은 시민들이 지하철역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검사하며 개인 메시지와 검색 기록도 확인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시청 기록까지 확인하면서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최근 러시아 남성이 정부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한 계정 영상을 좋아요 눌렀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잘못된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 남자는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안전을 위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러시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실제로 진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알고리즘에 유익하며 보너스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푸틴 지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제는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행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고르 게르킨, 우크라이나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 전직 러시아 장군이 방금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제한이 적의 선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거짓말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범입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을 격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푸틴을 검열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게르킨 같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늘 그렇듯 거짓말로 대응하나요? 러시아 국영 언론이 이번 탄압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회의원이자 전직군 장교인 안드레이 구룰료프는 텔레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정보 전선 방어, 즉 러시아와 나토 간 전투의 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응해야 하며 모스크바는 서방과의 긴장을 탄압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메신저 앱에서 RBK는 2025년 9월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메신저 앱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위는 왓츠앱이었고 러시아인의 46%가 텔레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국이 이 앱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국은 텔레그램을 차단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러시아 당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포기했습니다.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는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떤 압력에도 텔레그램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 조치는 당국이 시민들에게 감시와 정치적 검열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통제 앱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이 맥스라는 새로운 국가 통제 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명확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실수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선에서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단말기만을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자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 우크라이나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생각해낸 한 가지 해결책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돈을 주고 러시아 스타링크 단말기를 그들의 이름으로 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러시아군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이버 부대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웹사이트와 봇 등 모든 것을 만들어서 러시아인들의 정지된 단말기를 유료로 활성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서비스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2,400개가 넘는 정지된 단말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 이 단말기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지된 단말기 근처에는 러시아 부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익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이 화이트리스트에 돈을 내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타링크 단말기들은 평생 동안 영구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이 단말기들을 밀수입하는 데 쓴 모든 돈이 이제는 낭비가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단말기들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승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게도 훌륭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어선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역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방역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은 많지만 실제 사람이 다치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영상에 대해 종종 수익 창출을 제한합니다. 지난주에도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 제한을 받았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최전방에서 촬영한 영상조차도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주가 불만이 있어도 저희는 스스로 검열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과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